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 엣지, 우리말로 하면 식각이죠. 엣지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엣지는 기본적으로 웨이퍼 서피스에 있는 어떤 물질을 갖다가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웨이퍼상에 우리가 그걸 다르죠. 우리가 원하는 버티를 증착시킨 후에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을 걷어내는 형태로 해가지고 디바이스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반도체 공정이라고 그랬죠. 이 반도체 공정에서는 우리 필요 없는 부분을 갖다가 마킹하는 과정이 리소그라피예요. 리소그라피로 필요 없는 공정을 마킹하고 그럴 때 실질적으로 그 필요 없는 부분을 걷어내는 게 식각 공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터닝, 그러니까 리소그라피 공정하고 식각 공정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회사에 가면 일반적으로 그 리소그라피와 엣지를 갖다 묶어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도 많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우리가 디바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원하는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 이외에는 여기는 필요 없고 우리가 여기만 필요해. 이 부분을 갖다가 포토레지스트로 우리 리소그라피에서 배웠죠. 여기만 감싼 이후에 나머지를 오픈시키고 이 오픈된 걸 갖다가 피지컬한 방법이나 또는 케미컬한 방법으로 걷어내버리는 것. 걷어내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남겠죠, 밑에가. 남겠죠. 이 밑에는 이미 패턴이 한번 돼가지고 엣칭이 한번 이루어진 층이 노란 색깔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포토레지스트 갖다가 이제 걷어내는 이제 케미칼리 걷어내고 애싱을 하고 이러한 공정을 통해 가지고 소자의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소그라피 한 다음에 얘를 걷어내야 됩니다. 이 필요 없는 이 녹색 부분을 걷어내야 되는데 녹색 부분을 걷어내면서 잘못하다가 노란색 부분을 같이 걷어내면 안 된단 말이지. 네? 또는 녹색 부분을 걷어내다가 하늘색 부분도 같이 더 들고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셀렉티비티라고 해요. 이 다음에 나올 얘기니까 애칭에 셀렉티비티가 있어야 됩니다. 애칭에 셀렉티비티가. 자, 이걸 걷어내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케미컬한 방법도 있고 피지컬한 방법도 있어요. 자, 케미컬한 또 웹 공정으로 하는 방법과 이제 플라즈마나 아니면은 그 가스 페이즈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배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튜브는 램이라는 회사는 엣지 장비, 우리가 쓰는 엣지 장비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죠. 여기서 나온 이제 엣지에 관한 비디오고, 여기는 이제 삼성에서 이제 탑대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공정을 8가지 나눈 다음에 지금 이제 식각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고요. 엣지는 너무나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당연히 이런 모양, 우리가 그냥 트랜지스터를 쉽게 이렇게 그리는데 이런 모양, 그러니까 뭐 이런 같은 경우에 피부가스니까 티모스겠지. 여기는 소스는 엠모스니까 엠모스겠지. 시모스한테 그기를 만들어서 하고 이 위에 이제 그 컨택트 라인, 비아 라인, 이제 메탈 라인들을 갖다 쭉 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모양들을 갖다 만들어 나간단 말이지. 이런 모양들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면 당연히 믹스 공정과 엣지 공정을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날리는 형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엣지 공정은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가장 여기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엣지를 썼을지를 우선 알아야 돼. 그럼 뭐 NLPL 만들기 위해서는 쓰지 않았겠지만 이 NLPL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면은 뭐 임플란트를 치든지 뭐 이렇게 교전하든지 이렇게 막아야 할 거란 말이지. 여기 갖다 이렇게 막고 나서 여기만 이렇게 해야 될 거란 말이야. 외를 만들 때. 그러려면 이렇게 막으려면은 당연히 여기까지 덮은 다음에 이쪽을 패터닝하고 여기 오픈시켜야 할 거 아니야. 여기도 엣지 들어갈 거고. 자, STI 할 때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액티브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오픈된 거 이제 이게 아이솔레이션 되지 않고 오픈된 데가 액티브용이요. 이 트랜지스터 채널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갖다 액티브용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SDI와 액티브를 갖다 만들 때도 당연히 엣지 공정에 들어가야지. 여기 이렇게 파야 되는데 이렇게 파려면 이렇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일 막고 우리만 가야 될 거 아니야. 엣지 공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CNT는 콘택트란 말이야. 콘택트홀이라든지 뭐 콘택트홀은 소스인 이 게이트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콘택트라고 해. 그 다음에 이 메탈들도 여기 틀림없이 메탈이 여기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다 덮였을 거라고. 이렇게 메탈이 이렇게 쭉 덮였을 거라고.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여기만 남아야 되잖아. 그러려면은 아무튼 여기를 갖다 어떻게든지 갈아내든지 매칭해내든지 매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텅스텐 엣지백에는 뭐냐면은 그게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콘택트에 텅스텐을 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다른 걸 쓸 수 있고 알루미늄 쓸 수 있고 그렇다는 걸 쓰는데 텅스텐을 쓸 때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덮일 때 이렇게 덮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위를 갖다가 날려버린 걸 갖다 엣지백이라고 해요. 엣지백. 그리고 사이드월 스페이서는 여기가 사이드월이지. 사이드월 스페이스도 있고 뭐 비아홀 뚫을 때도 당연히 패터닝 들어야 될 테고 뭐 이 위에 패드 옥사이드 갖다 마찬가지로 다 패터닝 해야 될 테고 응? 무수하게 많은 패터닝과 애칭 프로세스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는 이제 대표적인 애칭 프로세스 쓰는 것을 갖다가 CMOS 프로세스에서 공부했고 PMOS 프로세스 때 하는 것들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거야. 자, 엣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엣지는 우선 기본적으로 얘를 갖다 깎아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있잖아.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 되는지 내가 시간을 갖다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야. 공정 조건과 시간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엣지 레이트. 얼마나 빨리 깎여 나가느냐. 그 부분이. 엣지 레이트를 갖다가 알아야지 내가 얼마만한 시간 동안 엣지를 해야지 된다는 걸 했을 거. 그 오버 엣지하면은 내가 필요하지 않는 곳이 깎이게 된단 말이지. 언더 엣지하면은 다 안 날라가고 남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딱 저스트 엣지는 못하더라도 저스트 엣지보다 조금 더 시간을 해가지고 충분히 다 날라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단 말이야. 그럼 엣지 레이트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엣지 레이트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뭐 저 패터닝을 한 다음에 뭐 PR로 하든 뭐 하드 마스크로 하든 패터닝을 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조금씩 시간을 변화하면서 깎아 나가면서 그 깎인 두께와를 시간으로 나누면은 이게 엣지 레이트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비슷한 건데 물론 애칭을 하면서 엣지 레이트가 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 엣지 레이트는 스피드, its material is removed from the wafer surface during 애칭 동안에 얼마나 빨리 깎여 나가는지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 깎여 나가는 것 같다 시간을 나가면 되고, 보통은 리니어한데 리니어하지 않은 경우도 아까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애칭하면서 변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 자, 셀렉티비티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하는 곳이 깎이고 원하지 않는 곳은 안 깎여야 한단 말이야. 이제 그 예치 방법이 그런 어떤 두 개의 선택 B를 가지고 있어야 돼. Selectivity represents how much faster one film etches than another film under the same etch condition. 똑같은 etch 컨디션에서 이렇게 옥사이드하고 나이트라이드가 동시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만큼씩 나이트라이드가 이만큼 있었고 옥사이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나이트라이드만 깎아내길 원해. 나이트라이드만 깎아내길 원하지만 etch 레시피가 나이트라이드뿐만 아니라 옥사이드도 깎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나이트라이드만을 깎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나이트라이드는 굉장히 빨리 깎고 옥사이드는 웬만하면 거의 안 깎아야지. 이게 가장 좋은 거지. 응?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셀렉티비티는 EF. 나이트라이드를 만약에 나이트라이드를 깎고 싶다. 나이트라이드의 필름의 셀렉티비티는 옥사이드 필름에 대해서 EF가 ER. 옥사이드가 깎인 거의 비율이야. 이 숫자는 어쨌든 크면 클수록 좋은 거야. 자, 또 H 어떤 문제점이 있냐? 유니폼티. 응? 유니폼티라는 건 기본적으로 큰 웨이퍼가 있다면 각 H 웨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하고
여기가 달라지면 안 돼. 응? 다 웨이퍼상의 어떤 포인트든지 다 비슷하게 깎여야 한단 말이야. 비슷하게 깎여야 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중요한 거. 근데 여기서 로딩 이펙트라는 게 있어. 로딩 이펙트. 이것도 이슈인데 뭐냐면 애칭을 해야 하는 모양에 따라서 애치 레이트가 달라지는 현상이에요. 애칭을 하는 모양에 따라서 모양 때문에 애칭을 해야 되는 패턴의 모양 때문에 애치 레이트가 달라. 어떤 게 있냐? 마크로스코픽 로딩. 마크로스코픽은 약간 큰 거란 얘기지. 마크로스코픽 로딩은 뭐냐면은 애치 레이트 오브 웨이퍼 with large open area. 오픈 에리어가 large가 된 것은 오픈 에리어가 small한 오픈 에리어한 것과 애치 레이트 다르다라는 얘기야. 어, 어, 음, 음. 자, 그러니까 로딩 에펙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하면은 자 여기서 보면 여기는 자 굉장히 가깝게 있지 가깝게 있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있고 굉장히 떨어져서 하나 있지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다르면은 애칭이 달라진단 말이지 이게 그렇다 로딩 이펙트라고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뭐 게스라든지 리액션에 하는 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은 데는 더 많이 소요가 될 수 없겠죠 저기 같은 볼륨당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덜 깎이고 여기는 더 많이 깎이게 된단 말이지. 더 많이 깎이게 들어가게 된단 말이지. 그런 거 갖다가 로딩 이펙트라고 한단 말이야. 자, 이게 마크로스코피 로딩이지. 여기가 오픈 레이저가 라지 데가 이제 좁은 데보다 이제 더 한 것이고. 자, 마이크로 로딩, RI 데이라는 것은 이 구멍 사이즈가 얘가 크고 작고 작잖아. 구멍 사이즈가 큰 놈이면 큰 놈일수록 더 빨리 잘 파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지, 이것과 비슷한 의미가겠지. 콘택트가 비아홀 애칭할 때 스몰러 홀이, 그러니까 이 다이아미터가 스몰러 한 것이 애치 레이트가 느리더라. 라지한 홀보다 애치 레이트가 느리더라. 이런 말이야. 다 비슷한 얘기야. 왜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갖다 통틀어서 로딩 이펙트인데 이것 때문에 잘 고려를 한단 말이야. 이게 한 웨이퍼상에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은 곤란하잖아. 어떤 데는 깊게 팔고 어떤 데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고려해가지고 뭐 더미로 이걸 구멍을 이렇게 파야 될 거라면 뭐 구멍이 어떤 이런 식으로 구멍을 만든다든지 구멍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필요는 없지만 다른 뭐 더미들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래가지고 이 로딩 이펙트를 피하고 비슷하게 엣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단 말이야. 자, 이제 로딩 이펙트 보고 자, 엣칭에는 크게 해서 웨드 엣칭과 드라이 엣칭 두 개가 있어. 웨드 엣치와 드라이 엣치. 이제 웨드 엣치하고 드라이 엣치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피지컬한 엣칭과 케미컬한 엣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먼저. 피지컬한 엣칭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 전에 우리가 저 데포지션에서 스퍼터링 배웠잖아. 스퍼터링. 플라즈마를 만든 다음에 플라즈마를 돼서 이온화된 이온을 갖다가 가속을 시켜가지고 필드를 거쳐서 가속을 시켜서 걔가 타겟을 때려버리면 타겟에 있는 건 튀어나오잖아. 어? 그렇게 해가지고 애칭해내는 거야. 그렇게 이온을 갖다가 놓고 이온을 넣고 걔에다가 필드를 걸어가지고 그 필드에 의해서 가속화돼서 우리가 원하는 서브스트레이트를 때려서 그 맞은 아이언들이 튀어나오게끔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케미칼 애칭이라는 건 뭐냐면은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거야.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안에 있는 원하는 애칭을 하고 싶은 머티리얼과 화학 반응을 한 다음에 그 화학 반응의 프로덕트가 그 솔루션 안에 녹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져 나오게끔 만들어서 그걸 녹여가지고 나오게끔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워터 베이스다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솔벤트가 만들어지는 프로덕트들이 이 워터에 녹는 수용성을 가진 프로덕트를 만들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나오게끔 만든 거지. 어? 그렇게끔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화학 반응을 통해가지고 깎아내는 것 갖다가 케미칼 애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케미칼 애칭은 물론 수용 액상에서도 할 수 있고 또는 기체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기체상으로도
반응을 한 프로덕트들이 베이포라이즈 된다. 기화가 돼가지고 튀어나올 수 있다. 기체로 날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도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면 이것도 케미컬 애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피지컬 애칭과 케미컬 애칭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겠지? 근데 케미컬 애칭과 피지컬 애칭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피지컬한 애칭. 피지컬한 애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언을 시도한 다음에 서브트랙트 놓고 일단 필드를 걸어가지고 강력하게 필드를 가서 얘가 달려가지고 때리게 만든다고 했잖아. 이게 때려서 맞아가지고 나오는 놈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애칭이 그 맞는 우리가 패턴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맞는 모양의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PR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애칭이 안 되라고 이렇게 보호하는 데고 여기는 이제 애칭이 되기를 원하는 데지. 이렇게 한 다음에 때리는 거니까 물론 때리는 건 다 때리지. 근데 이렇게 피지컬한 놈이 얘도 물론 걷어내게 돼. 응? 얘도 걷어내게 되고 이렇게 걷어내게 되고 때려 피지컬이 때려. 하지만 이제 얘만 걷어내지면 되는 거지. PR이 견뎌주는 거야. 얘가 매칭이 끝날 때까지 PR이 견뎌주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근데 치다 보니까 어떻게 대칭되냐? 이렇게 대칭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대칭. 한 방에 하고 계속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 얘도 물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까져 나가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대칭 모양이 이런 식으로 한 방향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 이게 피지컬한 애칭의 특징이야. 자, 케미컬한 애칭은 화학 반응이라고 써.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아까 똑같이 이렇게 만든다면 화학 반응을 이렇게 들어와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럼 얘네들이 이 들어와서 화학 반응에 묻은 놈들이 이제 날아가겠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또 화학 반응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날아가겠지. 또 이 표면 전체 표면에서 또 화학 반응이 나서 날아가겠지. 또 이 전체 화학 반응이 동일하게 되지 이 표면에. 자, 그래서 애칭을 하고 나면은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지. 이런 모양. 또 애칭을 하면은 이제 똑같이 될 테니까 이런 모양이 될 테니까. 응? 지금 피곤하네. 자, 자, 알겠지? 뭐가 다른지? 뭐가 차이인지 알겠지? 자, 얘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애칭되고 얘는 전 방향으로 다 동일하게 애칭되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전 방향으로 다 동일하다? 아이소토. 얘는 전 방향으로 동일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똑같다? 어나이소토. 피지컬 애칭은 어나이소트로픽한 애칭 일방향이야. 동방향이 아니라 주시고 케미컬 애칭은 전 방향으로 똑같이 애칭이 되는 아이소트로픽 애칭입니다. 라는 얘기야. 자, 애칭 터미널러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할게요. 자, 이거는 애칭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필름이 여기까지 쭉 있었지, 이게 파란색의 필름이 이렇게 있었지. 근데 애칭을 하면은 이제 여기 오픈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리소그래피 패턴을 입혀서 오픈을 했을 때 이제 매스크의 크기가 이렇게 돼 있어. 매스크의 크기가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애칭을 하고 나면은 뭐 어나이소트로픽하게 할 때는 이 밑에까지 이 매스크의 언더컷을 시킨단 말이지.
언더컷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필름에 우리가 요만한 오프닝을 만들었는데 필름은 실제로 이만큼의 필름이 깎이게 돼 있단 말이지. 응? 필름 매스크상의 오프닝이 이거다. 필름에서 파이즈내가 할때 요 df-dm, df-dm을 b라고 부르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바이어스. 요거는 언더컷. 이렇게 언더컷의 2배가 되겠지. 언더컷의 2배가 된단 말이야. 자, 어나이소트로피를 A라고 부르는데 어나이소트로피 A는 이 필름의 어나이소트로피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1. 어나이소트로피가 1이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한 방향으로만 간다는 얘기야. 완벽하게 한 방향으로만 한다는 얘기고, 어나이소트로피가 0이다. 이건 뭐냐면은 완벽하게 아이소트로피 하는 얘기야. 완벽하게 아이소트로피. 똑같이 같다는 얘기야. 자, 1 마이너스 어떻게 정의가 되냐? VL. 그러니까 레터럴 방향으로의 H 레이트 대 버티칼 방향으로의 H 레이트. 자, 레터럴 방향으로는 옆으로는 하나도 애칭이 안 된다. 얘가 제로다. 그러면 얘는 2이 될 때고 얘는 완벽하게 아이소트로픽한 애치가 되는 거야. 어나이소트로픽한 애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버티칼리 가는 속도가 레터럴리 가는 속도가 버티칼리 가는 속도와 동일하다. 그러면은 얘는 전체가 1이 될 테고 이 값은 제로가 될 테고 얘는 완벽하게 아이소트로픽하게 가는 놈이 될 거란 말이야. 응? 그래서 아이소트로피, 어나이소트로피 A가 0일 때는 완벽한 아이소트로피, 1일 때는 퍼펙틀리 어나이소트로피, 일방향으로만 매칭이 된 거다. 알면 되고, 자, 1-Vl 오버 V의 V가 어나이소트로피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고, 그거는 높이, 그러니까 2분의 B가 결국은 이 1로 가는 이쪽 이렇게 바이어스의 절반이 바로 언더컷 아니야. 이렇게 언더컷 가는 동안에 요 높이만큼 깎일 동안 이 언더컷 가는 거니까 이 2분의 B와 H는 뭐랑 같은 거냐면은 이쪽 버티컬한 속도와 요거는 레터럴한 속도와 동일할 거란 말이지. 같은 시간 동안에 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VL 오버 VF는 VV는 1-2분의 B 오버 HF랑 같단 말이지. 이렇게 하고 HF는 필름의 thickness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아이소트로픽한 애칭이다 라는 것은 애칭 레이트가 호리존탈이나 버티칼이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만큼 애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나이소트로피하다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는 가는데 이쪽 방향으로는 안 가게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버티칼하고 호리존탈하고 속도 차이가 된다는 거지. 이것도 어나이소트로피한 거긴 하지만 이제 완벽한 어나이소트로피는 아니지. 이것도 이제 0에서 1과 1 사이에서는 이런 모양의 H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자, 이 중에서 가장 요즘에 우리가 최근에는 어떤 애칭 갖다 가장 선호하겠어? 어떻게 된다면?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요즘에는 이러한 형태의 애칭이에요. 이런 형태의 애칭. 이런 형태의 애칭. 자, 이런 형태의 애칭이 우리가 작은 걸 만들 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이 옆으로 가는 거는 이걸 우리가 계산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러한 형태로 하는 게 좋단 말이야.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지컬 애칭은 이런 모양이고 웨드 애칭이 이런 모양이야. 웨드 애칭이 이런 모양이야. 자, 그러면 웨드 애칭이 그러니까 웨드 애칭, 그러니까 케미컬한 애칭, 이런 모양이고 케미컬 애칭이 대부분 다 이제 웨드 애칭이 많지. 오늘 들어야 되고 케미컬 애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베이프를 이용해가지고.
근데 외대칭, 아무튼 외수 이용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외대칭보다 우리가 정교한 어떤 애칭을 요하는 뭐 프론트엔드에 굉장히 작은 것들 한다. 그런 건 대부분 다 이제는 드라이 애칭이 있단 말이죠. 대부분 다 드라이 애칭이 있단 말이죠. 이 드라이 애칭, 그래서 드라이 애칭 기계를 갖다 잘 만든 데가 아까 내가 보라고 했던 이제 램이라는 데야.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그 공정 장비 중에서 물론 리소 장비가 가장 어려운 장비고 공정 그다음 장비 중에 어려운 걸 보게 되면은 바로 이 광학 장비 빼고 이 엣지 장비 가장 어렵죠. 그래서 엣지 장비는 굉장히 독점이 심해.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는 이제 그 어떤 경쟁 사이트이지만 램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어플라이드가 이제 그 일부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쓰여지고 있어. 대부분 다 이제 램이나 어플라이드를 쓰고 있지. 그럼 이제 외대칭은 이제 아직 안 쓰냐? 그건 아니야. 외대칭은 외대칭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 뭘까? 잠깐 생각해봐야 된다. 내가 얘기할게. 뭐냐면 외대칭이라면 기본적으로 셀렉티비티가 좋을 수밖에 없어. 아,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지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야지만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어? 그다음에 우리가 잘 찾으면은 얘와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만 그 옆에 다른 물질하고는 화학적 반응을 안 일으키는 물질을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했을 경우에는 완벽한 셀렉티비티가 갖게끔 만들 수 있어. 이 드라이 해칭은 기본적으로 셀렉티비티가 적을 수밖에 없어. 특히 스퍼터 한다, 스퍼터. 드라이 해칭 중에서도 이제 드라이 해칭도 케미컬 해칭을 쓰기 어렵잖아. 근데 스퍼터, 피지컬 해칭 한다. 셀렉티비티가 별로 없거든. 왜냐면 때려 부시는 거야. 갖다 놓고 때려 부시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뭐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SiO2층 있고 여기만 이렇게 SiO2 여기 까야 돼. 여기만 이렇게 까가지고 없애야 돼. 이만큼 없애야 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까면은 이제 까진단 말이에요. 이게 까져서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밑에 있는 실리콘도 계속 깐단 말이에요. 실리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원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 본단 말이지. 응? 이게 셀렉티비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외수로 한다면 SiO2는 녹이면서 SI는 안 녹이면 뭐 HF 같은 것들 이런 걸 베이스로 하면은 완벽한 셀렉티비티를 가질 수 있단 말이지. 그러한 장점이 있어. 그렇지만 작은 지오그래피를 갖다 해서 쓰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어려운 공정들은 다 드라이 해칭을 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웨드치하고 드라이 해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각에 대해서 써보면은 웨드치, 엣지 바이어스가 3 마이크로미터보다는 작아야 된다. 엣지 바이어스가 그 드라이 엣지는 미니멈 엣지 바이어스가 굉장히 작다죠. 그리고 웨드 엣지 같은 경우 3마이크로부터 작으면은 웨드 엣지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엣지 바이어스 이렇게 3마이크로 작다면. 그리고 엣지 프로파일은 웨드 엣지 당연히 아이소트로픽한 거고 드라이 엣지는 원아이소트로픽과 아이소트로픽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드라이 엣지 중에서도 그 가스를 사용하는 케미컬 엣지가 있을 수 있고 피지컬 엣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 피지컬 엣지는 스퍼터를 이용하는 것이고 케미컬 엣지는 이제 가스를 이용한 반응을 이용하는 거지. 반응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섞어서 쓰긴다고. 보통 섞어서 쓰고 아니면 스퍼터링 쪽을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나이소트로픽과 아이소트로픽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섞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 웨치레이트, 웨데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빠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두꺼운 옥사이드를 칭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할 때는 웨데치. 정교하지 않다는 웨데치가 굉장히 편안하지. 그리고 또 좋은 점 뭐냐면 웨데치는 솔루션에 담궈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배치 타입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배치 타입을 한꺼번에 집어넣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지. 드라이치는 한 장 한 장을 플라즈마로 띄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매합식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어. 컨트롤러하고 어셉터블 하지만 역시 레이트 자체는 자, 뭐 웨데치보다는 느리지만 그래도 레이트는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컨트롤러가 가지고 셀렉티비티 아까도 했지만 그런 걸 찾으면 돼. 웨데치 굉장히
센시티비티 높게 할 수 있고 드라이 애칭은 뭐 컨트롤러라든지 케미컬 애칭하면은 셀렉티비티 높일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다 이렇게 스퍼트를 좀 더 하면 셀렉티비티가 낮아지겠지. 익힌만 토스트 이 점이 가장 큰 거야. 뭐 저거 하나만 있습니다. 베스 하나만 있으면 어디 집어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웨리칭이고 드라이칭은 굉장히 플라즈마를 만들고 전기를 산출할 수 있는 굉장히 비싼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 트루풋은 당연히 배트 타입이니까 하이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컨트롤러고 하지만 밀릴 수밖에 없어. 굉장히 한 장 한 장 할 수밖에 없어. 웨이퍼 바이 웨이퍼로 케미칼 뭐 많이 쓰이고 적게 쓰이고 가스 타입이고 진공기가 적게 쓰인다지만 이거는 뭐 굉장히 싼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매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한 것들, 또 이것들을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갖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려는 것은 웨이퍼 위에 어떤 층을 덮고 이 층을 갖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동일한 스페이스와 동일한 스페이스, 동일한 크기 이게 다 같아야 돼. 이런 라인을 갖다 만들려고 그런 거야. 이런 라인을 갖다 equal lines 스페이스를 가진 이런 라인을 갖다 쭉 만드는 이렇게 만드는 것도 꽤 많아.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과연 이런 언더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그젠플을 한번 해야 우리가 equal 라인 스페이싱이 똑같은 라인들, 스페이싱이 똑같은 라인들 갖다 만들고 싶은 거 이렇게 쭉 이런 라인들 갖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지. 똑같은 스페이싱을 가진. 자, 우리가 앞에서 바이어스는 df-dm, 그러니까 df라는 것은 필름에서 뚫린데 dm이라는 것은 마스크에서 뚫린데 이걸 얘기한단 말이야. 물론 어나이소트로픽한 엣지를 이용한다면은 마스크의 크기와 필름 크기를 똑같이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어나이소트로픽에서 그래서 깎으면 돼.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아이소트로픽한 애칭을 쓴다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 잠깐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 바이어스라는 게 그러면 존재하겠지. 바이어스라는 게 당연히 존재해. 마스크는 이만하게 뚫렸지만 필름에 이만하게 뚫리게 되기 때문에 df-dm이고 그래서 B는 완벽하게 아이소트로픽하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완벽하게 아이소트로픽한 소리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아이소트로픽한 어나이소트로픽하지 않은 것이 있어. 자, B고 B는 2HF의 1-AF 앞에서 나왔던 거지. 응? HF라는 것은 필름의 두께고 AF는 아이소트로피. 응? 아이소트로피. 얼마나 아이소트로피하냐니까 B는 앞에서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마스크에 얼마만큼의 구멍을 뚫어야지 우리가 필름에 생기는 걸 갖다 필름에 생기는 크기와 필름에 뚫리는 구멍과 마스크의 구멍과의 관계를 갖다 알 수 있단 말이야. 집어넣어주면은 D마스크는 DF의 1-2분의 HF, DF 1-F 나오는데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쭉 보면 돼. 자, 여기서 HF 오버 DF가 뭐냐? 이것이 에스펙트 레이시오란 말이지. 에스펙트 레이시오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홀을 만든다 했을 때 이 높이와 이 폭과의 비야. 이 폭과의 비야. 이걸 에스펙트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크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깊이가 깊은 홀이야. 이 오프닝에 비해서 깊이가 깊은 걸 갖다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큰 홀이라고 그러잖아. 자, 그런 것들이 에스펙트 레이시오라고, 이걸 에스펙트 레이시오라고 부른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만약에 DM이 0보다 커야 돼. 우리가 마스크에다가 엄청 구멍을 뚫어야지 DM이 0보다 작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 DM이 0이 된다는 건 마스크가 완전히 막혔다는 얘기 아니야? DM이 0보다 큰 조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 조건을 넣고 해보면은 AF 원아이소트로피는 1-1 오버 2분의 H 오버 DF. 얘는 뭐냐? 에스펙트 레이쇼라고 했잖아. 에스펙트 레이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얘는 무조건 이걸 만족시켜야 돼. AF는 무조건 원아이소트로피 레이쇼는 이걸 만족시켜야 된단 말이지.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얘가 1보다 매우 작다. 얘가 1보다 매우 작다. 즉 다시 말해서 굉장히 깊은 홀을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깊은 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런다면은 그러려면 그러면 얘가 이보다 매우 작은 값이 되면은 이 전체 값이 꽤 큰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것이고 꽤 큰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것이고 얘는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테니까 원아이소트로피 레이쇼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펙트 레이쇼가 1보다 작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뚫으려는 홀이 이 높이에 비해서 얘가 꽤 크다. 높이에 비해서 오프닝이 크다. 그러면은 그냥 어나이소트로피 그냥 무시하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뚫린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의 에스펙트 레이쇼가 큰 놈을 만들고 싶다. 그럼 얘가 크다는 얘기는 얘가 거의 무시할 만큼 작다는 얘기니까 거의 AF는 1에 가까워진단 말이지. 그렇지? 그 얘기는 에스펙트 레이쇼가 큰 이런 놈을 만들려면은 원아이소트로피가 있어야지만 된다 이거야. 있어야지만. 굉장히 큰 원아이소트로피가 있어야지 이런 홀을 만들 수 있다 이거야.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인데 왜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수식으로 써본 거야. 자, 그 example로 아까도 말한 듯이 이퀄 라인 스페이스를 만드는데 아이소트로피칸 엣지를 한번 써보자 이거. 아이소트로피칸 엣지를 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언더컷과 이 높이가 같아. 이렇게 아이소트로피칸 걸 갖다가 한번 쓰면은 어떻게 이걸 갖다 만들어야 되냐 라고 한번 해보면은 완벽하게 아이소트로피칸 엣지일 때는 컴플리션 되려면 언더컷하고 필름 티크니스가 똑같단 말이지. 언더컷과 필름 티크니스가 동일하단 말이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필름의 티크니스는 DM-2HF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매스크에 뚫린 거에다가 요 바이어스가 2HF냐? 2HF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요 HF하고 바이어스 요 언더컷하고 같으니까 DM은 DF-2HF고 D 마스크는 DF-1 2분의 DF 오버 HF. 자, 에스펙트 레이쇼야. 자, 에스펙트 레이쇼. 에스펙트 레이쇼를 0.1만 만들자. 0.1만 1인. 굉장히 높이와 높이가 요게 10분의 1이야. 높이가 이 밑바닥에. 그러면은 매스크는 그냥 0.8 필름 우리가 뚫고 싶은 거에 0.8 정도만 매스크를 갖다 만들어도 된단 말이죠. 이 정도만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0.5짜리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에 비해서 높이가 한 절반 정도는 올라간다. 이런 홀을 만든다. 그러려면은 이게 깎는 동안 이게 가는 걸 생각하면은 매스크 구멍이 제로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얘기. 매스크 오프닝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해서 뭐야? 아이소트로픽한 경우에는 조금만 에스펙트 레이쇼가 높은 것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야. 아이소트로픽한 엣지 가지고는. 조금만 에스펙트 레이쇼가 높아도 안 된다는 얘기야. 못 만든다는 얘기야. 에스펙트 레이쇼가 굉장히 큰 것들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래층은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작은 구멍을 뚫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자, 엣지를 할 때 한쪽 우리가 원하는 쪽이 much faster 된단 말이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매스크라든지 substrate.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필름을 쓸 때
이렇게 하고 애칭할 때 여기에만 애칭을 시켜야지 되는 거지, 이 필름만 우리가 애칭을 시켜야 되는 거지, 이 마스크를 애칭을 시킨다, 빠르게 애칭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서브스트레이트까지 빠르게 애칭시키면은 이 애칭 방법은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하기 전에 이 웨이퍼가 이 PR, 뭐 하드 마스크를 썼든지 PR 마스크를 썼든지 이게 오픈돼 버리면 여기도 이제 애칭이 같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원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셀렉티비티, 이 마스크하고 이 우리가 애칭하려는 이 필름하고의 셀렉티비티가 있어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필름과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서도 셀렉티비티가 있는 이러한 애칭 레시피가, 애칭 방법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셀렉티비티는 뭐와 관련이 있는지, 자, 유니포미티 오브 필름 티크니스. 지금부터 다시 나오겠지만 이 유니포미티가 상당히 중요해. 유니포미티가. 그러니까 셀렉티비티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셀렉티비티가 굉장히 큰 값이다. 무한대다. 가장 좋지. 이쪽 하나다 이쪽 무한대. 이런 좋지만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일반적으로 셀렉티비티 어떤 뭐 10배, 20배 이런 좋은 거라고 한단 말이지.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수준을 찾느냐, 어느 정도 수준의 셀렉티비티를 우리가 가져야지 우리가 쓸 수 있냐면 뭐와 관련이냐면은 필름 디크니스라든지 애칭 웨이트 유니포미티라든지 애칭의 어나이소트로피 정도라든지 아니면 오버애칭, 필름 오버애칭 정도, 아니면 라인 위스를 갖다 얼마나 몇 배를 먹어도 되느냐의 정도, 아니면 서브스트레이트를 얼마나 먹어도 되느냐의 정도,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애칭 방법의 셀렉티비티를 갖다가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우리가 애칭 타임을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애칭 타임을. 근데 이렇게 애칭 타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필름 티크니스 갖다 필름 엣지 레이스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필름 엣지 레이스 우리가 구하는 부분 있고, 우리가 필름을 갖다 이만큼 덮었다. 그러면 엣지 레이스로 나눠가지고 그만큼 시간 동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덮었던 필름이 평평한 서브스트레이트에 덮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런 스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필름이 덮였어. 컨포멀하게 덮여가지고 얘가 이렇게 컨포멀하게 덮였어. 필름이 이렇게 됐다고 하자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여기를 갖다 이제 애칭 아웃을 해놔야 돼. 이런 상황이야. 자, 우리가 엣지 레이스는 알고 있어. 엣지 레이스는 알고 있어. 이거 갑시다. 그 필름 티크니스 알고 있어. HF라고 합시다. 그럼 HF 오버 VF 하면 타임이 될 테니까, H 타임이 될 테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밑에 식으로 보여줄게. 똑같이 친구들하라 어떻게 되냐면은 그만큼이 남게 된단 말이야. 그만큼이. 응? 스텝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애칭 타임을 이렇게 해도 안 돼. 만약에 이게 어나이소트로피칸 애칭이야. 지금 현재 상황에 어나이소트로피칸 애칭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멈추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엣지 타임은 가장 라지스트, thickest 필름, 틱한 필름의 두께를 갖다가 애칭 레이트로 나눠줘야 된단 말이죠. 응? 그래야지 해서 엣지 타임을 골라야 돼. 컴파운먼하게 덮였다면은 다시 말하면 두께는, 이 필름의 두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필름의 이 두께는 HF 더하기 H 스텝 이렇게 됐단 말이죠. 스텝의 두께에다가 필름의 두께 더한 만큼이 여기서의 필름의 두께가 됐단 말이야. 이거를 갖다가 VF가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저스트 H 할 때는 시간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을 구하면은 HF를 VF에 놓고 HS를 VF로 나눈 것이 되고, 그래서 HF, VF를 갖다 앞으로 빼면은 1 플러스 델타를 갖다가
fractional overage time 몇 퍼센트 정도 더 할 것인지 퍼센트, 퍼센트로 해가지고 델타를 갖다 놓는단 말이지. fractional overage time이라고 부르고, 자, fractional overage time은 어떻게 보여주면은 스텝의 높이를 갖다가 필름의 높이로 나눠준 거. 이 식에서 그냥 나온 거야. 응? 자, 이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델타라는 것은 fractional overage는 요만큼 스텝 높이와 필름 높이에 따라서 보여준단 말이야. 스텝이 높다. 그러면 굉장히 fractional overage 타임이 커지겠지. 스텝이 2배다. 필름의 2배다. 그러면은 이게 2가 되겠지. 이게 절반이다. 제프 절반이다. 그러면 이게 0.5가 될 거고. 그건 된단 말이야. 자,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셀렉티비티를 갖다가 찾아야 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이걸 갖다 오버워치 하기 위해서 요만큼의 오버워치를 더, 타임을 갖다 더 주고 하게 된단 말이야. 어? 요만큼의 오버워치 타임 더 주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에 엣지가 이것만 엣지가 되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같이 엣지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응? 자, 이 서브스트레이트도 애칭이 된단 말이야. 이 서브스트레이트 얼마큼 애칭이 되냐? 오버 애칭 타임에다가 서브스트레이트의 애칭 레이트 갖다 곱한 만큼 애칭이 됐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가 이만큼 오버 애칭 동안 로스트가 되는데, 얼마큼 로스트가 되냐면은 T 오브 V 서브, 그거는 T 오버라는 것은 H 스텝 나누기 VF고, 여기다 V 서브 된 거고, H 스텝 빼면은 V 서브 마이너스 VF. 자, 그리고 자, V 서브 오버 VF 뭐냐? 셀렉티비티의 역수잖아. 응? T가 셀렉티비티냐? 응?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필름의 셀렉티비티지. 어? 그러니까 셀렉티비티가 되는 것이고, S의 필름이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서브스트레이트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어주면은 수식은 어떻게 되냐? 셀렉티비티는 H 필름 오버 H 서브 곱하기 델타. 이게 뭐 수식은 굉장히 복잡해 보여.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뭐 수식이 중요한 건 아니야.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지금 얘기하려는 건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셀렉티비티, 우리가 이해칭의 셀렉티비티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갖다가 인지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까여도 되는지, 서브스트레이트가 얼마나 까여도 되는지, 필름의 두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스텝 정도, 이걸 갖다 놓고 결정이 된다는 얘기. 셀렉티브가 필요한 정도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많이 까이면 안 된다. 그러면 셀렉티브가 굉장히 높은 걸 써야 되는 것이고, 이게 V 서브나 이런 게 굉장히 작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작다. 그럼 셀렉티브가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How much substrate can you lose? 이건 뭐냐면 여기 보여준 거는 90나노미터 테크놀로지, 90나노미터 테크놀로지 때 쓰던 트랜지스터야. 이때는 뭐이 게이트의 랭스가 한 50나노미터 정도 있어. 게이트 랭스가 한 50나노 정도 됐고,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썼어.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썼고, 요 이제 폴리실리콘. 기본적으로 실리콘이야. 폴리크리스탈 실리콘인데 그냥 우리가 이럴 때 폴리실리콘이라고 불러. 폴리실리콘이고, 요게 실리콘 옥사이드고, 요게 실리콘이지.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가 만들었으니까. 여기 이제 소스도 이겠지.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스페이서고, 이렇게 만들었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실리콘 옥사이드의 두께가 1.2나노야. 1.2나노. 자, 그리고 폴리게이트의 라인 위스는 50나노. 여기 이제 50나노고,
요 두께가 100나노미터. 옥사이드는 1.2나노인데 그냥 1나노미터 친다면은, 자,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이 폴리실리콘을 에칭을 해야 돼. 다시 말해서 실리콘이 있고 1나노짜리 실리콘 옥사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100나노짜리 폴리실리콘이 붙어있어. 얘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패터닝을 하고 그런 건 안 되지. 이렇게 패터닝을 한 다음에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런데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은 얘를 깎는 동안에 얘를 다 깎았을 때 얘가 깎이면 안 돼.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되지. 이거 드라이 에칭을 한다. 보통 전화에서 그렇게 에칭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뭐냐? 얘 지금 폴리실리콘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실리콘 계열이야. 그러니까 실리콘과 화학적인 반응을 빨리 해. 이게 빨리. 보통 우리가 케미컬하고 피지컬을 섞어서 쓰거든. 케미컬하고 피지컬하고 섞어서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을 녹일 수 있는 액션 수립을 한단 말이야. 피지컬하게도 물론 깎아서 어나이소트로피가 있어야 되니까 피지컬하게 깎아야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를 했을 때 얘가 멈춰야지. 얘가 안 멈추고 얘를 갖다가 날려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실리콘이 늘어나게 된다. 실리콘이 들어가려면은 지금 이 엣지는 뭐를 엣지하는 거냐? 실리콘을 엣지하는 건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실리콘이 엄청나게 빠르게 엣칭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오버 엣칭, 저스트 엣칭은 할 수 없어요. 여기 딱 끝나면 저스트 엣칭을 할 수는 없지만 오버 엣칭 시간 동안에 요 1나노미터 실리콘 옥사이드가 버텨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지. 그 정도의 오버 엣칭만 해야 되는 말이야. 아니면 그 다음부터 확 가버리니까 오버 엣칭 시간 동안에 얘는 버텨야 한단 말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셀렉티비티를 가진 그런 엣칭 사기를 찾아야 한단 말이야. 자, 그게 지금 숙제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지? 자, 필름은 50나노짜리, 두께는 100나노짜리, 자, 서브스트레이트는 1나노짜리. 얘가 이게 까나가는데 이렇게 까서 스톱돼야지 실리콘 옥사이드가 까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실리콘 엣지가 무지하게 빨리 일어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멈춰야 돼. 응? 그러니까 만약에 필름과 서브스트레이트 필름은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 하면 지금 필름이 올라간 거니까 지금 서브스트레이트는 얘를 얘기하는 거지. 실리콘 옥사이드야. 실리콘 옥사이드 두께는 1나노미터고 필름의 두께는 100나노미터니까 H 필름과 H 서브는 100보다 큰 상황이란 말이지. 그지? 그랬을 때 그래서처럼 서브스트레이트 얘를 갖다가 구해줘 한단 말이야. 그런 셀렉티비티를 가진 그런 필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스텝이나 이런 걸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게끔 스텝을 갖다가 조정을 하든지 해서 셀렉티비티를 갖다가 높여야 놈, 높은 놈을 구해줘야지 여기서는 애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시험이 전이니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